북한이 망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경제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인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북한은 분명 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북한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최초의 공산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이후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스탈린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변질되면서 권력층만이 부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폐쇄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주민들은 배급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획경제 시스템 하에서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자연재해마저 겹치면서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식량, 원조 등을 제공하려 했지만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제 남은 것은 굶주림뿐이다. 오늘의 주제, 한때 잘나가던 북한이 망해버린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자.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독재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의 독재 체제는 결국 국가를 망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이러한 독재 체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북한 국민들은 굶주림과 가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독재 체제는 북한 국민들에게 교육, 의료, 식량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독재 체제는 북한의 국제적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독재 체제는 결국 국가를 망하게 만들었고 북한 국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조사 결과 지난 4년 동안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어린이 수가 무려 20%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8살 이하 어린이 중에서는 40%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월드비전 측은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한 식량 배급 중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 북한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약 10%가량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립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북핵 문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도 중단되었고 금강산 관광 사업도 중단되었다.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긴장감뿐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핵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북한 경제를 이토록 어렵게 만든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전력 공급 문제다. 현재 북한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40%가량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다 댐 건설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마저 노후화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북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군부 세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들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토록 쉽게 무너진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화폐 개혁이라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탈북자 수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한몫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의 관계 악화와 중국의 지원 중단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북한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